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베이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확률의 곱셈 법칙과 조건부 확률 복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즈 정리, 베이즈 통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표기합니다. A 조건부 B의 확률. 그래서 A를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A and B의 확률 이것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A의 확률을 두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률의 곱셈 법칙이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의 왼편에서 A를 조건부로 해서 B를 계산한다는 것은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조건부로 하는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 조건부 B의 확률은 B 조건부 A의 확률과 다릅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발생했고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것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등호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분자에는 A and B의 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A and B는 B and A와도 같아요. 그래서 A and B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단순히 A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의 왼편에는 이 사건 A와 사건 B 사이에 이 순서가 있다고요. 사건 A가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이 되겠고요. 오른쪽에서는 단순히 A와 B, A and B의 확률 나누기 A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수식 그렇게 예사롭지 않고요.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의 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전 수식을 변형해 보면은 A and B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를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 곱하기 A의 확률 또는 B를 조건부로 하는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그래서 A and B의 확률을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산하고자 하는 A and B의 확률은 A와 B가 교차하는 이 부분, 이 면적과도 같다. 그렇죠? 그래서 교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의 이 수식을 가지고 다음 베이즈 정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가져오고 이것을 왼편으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베이즈 정리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왼쪽에서는 B를 조건부로 하는 A의 확률을 사용하고 오른쪽에서는 A를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을 사용한다는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었어요. 그렇죠? B 조건부 A, 여기서는 A 조건부 B. 이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 또는 베이즈 통계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베이즈 정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 이전 슬라이드의 것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러면 등호의 왼편에서 B의 확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분모에 둘 수가 있죠. 이런 경우 B 조건부 A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관계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런 수식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A 조건부 B의 확률은 계산하기 쉬운데 왼편에 있는 B 조건부 A의 확률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수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한 스텝 더 가자면 분모에 있는 B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왜 굳이 B의 확률을 그냥 계산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해서 계산을 하냐?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지만 B의 확률을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B의 확률을 한 번에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산해서 예, B의 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분모 관련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이지 정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B의 확률이었던 이 분모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B의 확률을 한 번에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B의 확률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분모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건 B의 확률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A 바깥은 A의 여사건이 되겠죠. 예, 그래서 A 파워 C라고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분모가 이 B와 같은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어요. 예, 먼저 B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각이 필요하죠. A와 B가 교차하는 이 부분 어떻게 계산하냐? 이 부분은 바로 B and A의 확률이 되겠죠. 교차하는 부분이니까 A와 B가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 and B의 확률. 그런데 이것은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해서 A 조건부 B의 확률 곱하기 A의 확률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을 해 두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A와 교차하는 부분 계산해 두었고,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 B가 A와 교차하는 부분이 아니라 B가 A의 여사건과 교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 and A의 컴플레멘트, A의 여사건.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확률의 곱셈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A의 여사건을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 곱하기 A의 여사건의 확률과 같이 계산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각조각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A와 B가 교차하는 부분의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과 B가 교차하는 부분의 확률 해서 분모에 들어가는 B의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워본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먼저 읽어보시고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물음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동전은 양쪽이 앞면 H, 헤드인 비정상 동전이고 나머지 999개는 앞면과 뒷면, 헤드와 테일이 있는 정상 동전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동전 한 개를 뽑아서 10번 던져보니 항상 앞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뽑은 동전의 양면을 보지는 않고요. 던진 다음에 결과만 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H, 앞면만 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동전이 바로 비정상 동전일 확률은 이 문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가 배운 베이즈 정리를 활용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A가 해당 동전이 비정상 동전일 사건이라면 A의 여사건은 정상 동전일 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을 정의했고요. 그리고 B는 이 동전을, 해당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항상 앞면만 나온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만약에 A를 조건부로 했다면, 그러니까 해당 동전이 비정상 동전이라는 것을 조건부로 했다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10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0%, 즉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A 조건부 B의 확률은 1이 되겠고요. 그런데 해당 동전이 만약에 정상 동전이라면, 그래서 A의 여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의 확률은, B는 항상 10번 다 앞면만 나오는 사건이었죠? 예, 그래서 A의 여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의 확률은 2분의 1의 10승이 되겠습니다. 매회 2분의 1의 확률로 앞면이 나오니까 10번을 던졌을 경우 2분의 1의 10승의 확률로 항상 앞면만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A 조건부 B의 확률 2분의 1의 10승, 매우 작은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A의 확률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동전이 비정상 동전일 확률은 1000개 중에 1개가 있으니까 1000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000분의 99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동전이 정상 동전일 확률은 1000분의 999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B 조건부 A의 확률로 주어집니다. B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10번 다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고요. A는 해당 동전이 비정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 조건부 A의 확률, 이것을 베이즈 정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자면 먼저 분자에는 A의 확률 곱하기 A 조건부 B의 확률이 들어가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 조건부 B의 확률은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 B 조건부 A의 확률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다음과 같이 A의 확률 곱하기 A를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의 확률 곱하기 A의 여사건을 조건부로 하는 B의 확률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았던 수치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확률은 1000분의 1이었고 A 조건부 B는 100% 1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분모에는 1000분의 1 더하기 여사건의 확률은 1000분의 999였고요. 곱하기 이 조건부 확률은 2분의 1의 10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0.506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변종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확률은 3%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팩트예요. 새로운 진단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실제 감염자 중에서 98%를 정확하게 양성으로 진단하고 또한 실제 비감염자 중에서 95%를 정확하게 음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까요? 내가 실제 이 변종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확률은 어떤 분은 98%다라고 즉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의 답도 베이즈 정리를 활용해서 계산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D가 바로 변종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사건이라면 D의 여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것을 전제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바로 0.98, 98%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는 민감도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변종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음성이 나올 확률이 95%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이 진단 방법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100%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치를 우리는 특이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에 안 걸렸는데 음성이 나올 확률이 95%라면 병이 안 걸렸는데 양성이 나올 확률은 나머지 5%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5%는
오진단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D의 확률, 전체 감염자의 확률은 0.03, 그러니까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병률이 되겠고요. 좋아요. 그럼 이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확률은 양성이 나왔다는 것을 조건부로 했을 때 변종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확률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양성이 나왔어요.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변종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확률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실제로 인플루엔자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양성을 조건부로 해서 D의 확률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D를 조건부로 하는 양성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등호의 오른편에는 다음과 같이 D를 조건부로 하는 양성의 확률 곱하기 D의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것이 첫 번째 항으로 들어가고 더하기 D의 여사건의 확률 곱하기 D의 여사건 조건부 양성의 확률이 들어갑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었던 수치들을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0.377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확률이. 예, 그래서 이런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확진은 아닙니다. 증상을 봐야 되겠죠. 증상이 없고 테스트 결과만 봐서 확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베이즈 정리는 확률과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